안녕하세요.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.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어요. 뭐 저쪽 강원도 쪽에는 얼음도 얼었다 그러는데 자꾸 기온이 내려가서 자꾸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감기. 예,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7천명대, 6천명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드시면免疫力이 약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핍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옷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걱정이죠.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.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년이면 40대는 40대는 그 사람들이 76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.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. 22년도가 되면 40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76만 9천 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70%죠. 70%는 무주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. 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40이면 대개 다 남자들이 결혼했죠. 뭐 여성들도 결혼하고요. 근데 결혼하게 되면 대개 그 결혼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고서 결혼들 하잖아요. 뭐 저 때는 뭐 훨씬 전에 뭐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일찍에 집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요. 지금은 이거 40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이면 젊은이지만 그래도 80도로 봤을 때는 중년 나이가 된 거 아니에요. 뭐 거의 그 직장이나 뭐 이런 가사나 이런 데가 거의 그 중급으로 중년 정도 되어 있을 나이인데 집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 7명, 70%가 된다, 이게, 70%. 참, 이거 큰 문제입니다. 이 국가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. 40이 됐는데 집이 없다.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. 결혼이 늦어지니까 또 출산도 늦어지고, 또 출산을, 집이 없고 그러니까 안 올라오고, 그리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가 아주 참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봤을 때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. 뭐 경제도 잘 되고 뭐도 잘 되지만 인구가 지난번에 방송했듯이 인구가 주는 것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큰 문제인데 인구가 주는 문제가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하면 출산을 적게 한 명 또는 출산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준다 이겁니다. 1983년생 10명 가운데 7명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. 1983년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자는 총 76만 9천 명인데 이들 중 현재 국내 거주자는 92.6%인 71만 2천 명. 83년생은 내년이면 40이 되는 나이입니다. 지금 현재 만으로 봐서는 38세나 39세가 되게 되죠.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태 코트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 그러죠. DB 데이터베이스. 코트는 집단,
그 또래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83년생이면 83년 또래. 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걸 통계를 내서 그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합산해서 나온 통계 자료 요걸 말하죠. 인구 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DB에 따르면 1983년생과 1988년생 인구는 각각 76만 9천 명인데 63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. 그러니까 83년에는 76만 9천 명인데 88년 그 고또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63만 3천 명이다 이게요.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느냐? 13만 6천 명이 줄었다 이게요. 그러니까 83년도부터 88년도의 차이가 13만이 준다.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그냥 그 또래가 자꾸 준다 이거죠. 코호트 데이터베이스가 준다 이거예요. 2019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자는 83년생이 71만 2천 명, 88년생은 59만 5천 명, 94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인구 동태 코호트 DB는 데이터베이스 DB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 집단의 출생, 혼인, 이혼, 사망 등 인구 동태 특성을 결합한 자료이다.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며 경험하는 생애 변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83년생 중에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39만 8천 명, 여자가 37만 1천 명.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거주 주택이 없는 사람, 집이 없는 사람, 주택이 없는 사람이 그 남자는 92.2%, 그 여자는 93%. 이게 집이 없다 이거죠. 혼인 비중은 남자는 59.4%, 이게 절반이 좀 넘어요. 60%까지 되죠. 그렇게는 남자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, 또 여자는 결혼한 사람이 74.8%.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. 남자보다는 한 15% 정도가 높아요.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 여자가 더 많이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이게 이제 주택 문제도 있고, 또 이제 그 가정을 꾸리려면 이제 그 수입 문제도 있고, 자녀가 갖게 되면 자녀 학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. 예.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가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0.2%, 두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34% 정도 됩니다. 그 혼인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가 93%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. 여자는 39.4%, 40% 정도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직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통계 이렇게 나왔습니다. 2019년 기준 1983년생 71만 2천 명의 28.8%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, 그러니까 28.8%는 주택이 있고 73% 정도는 주택이 없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이들보다 5년 뒤 태어난 1988년,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 88년생은 59만 5천 명인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.6%더 적습니다. 88년생은 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3.6%밖에 안 돼요. 그게 적습니다. 이것은 아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집 마련하는데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
서울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수십억씩 올랐다.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집을 소유하는 젊은이들 40대는 그 숫자가 적어진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주택 보유와 혼인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다. 83년생 기혼자의 35%, 미혼자의 16%가 집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. 이는 2배 이상 격차다. 88년생 기혼자는 21%. 그러니까 83년생은 35%인데 21%. 그러니까 약 14%가 적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이제 지금 적을수록 자꾸 집 주택이 비싸니까 집 소유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. 기혼자의 주택 보유가 2배 정도 더 많았다.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. 당연히 이제 집을 마련해 결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그러는 건 당연하죠. 국내에 거주하는 83년생과 88년생은 각각 66.9%와 88년생은 36.9%가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니까 88년생은 결혼한 사람이 40%가 안 돼요. 그리고 83년생은 66%가 결혼했습니다. 83년생 중 남자는 59.4%가 결혼했고 여자는 74.8%가 혼인한 상태였습니다. 88년생의 경우 남자는 27.1%가 결혼했고 여자는 47.9%가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한 사람들이 적습니다. 나이 88년생을 보면은요, 여자는 더 결혼이 좀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. 남자보다는 많습니다. 여자가 일찍 결혼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83년생 중 30세까지 혼인한 비중은 남자가 33.7%, 여자는 55.9%였다. 반면 88년생의 경우 남자는 24.9%가 결혼했고 여자의 경우는 45.7%가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30대까지 봤을 때요.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결혼을 좀 더 많이 숫자가 더 되죠. 결혼할 당시 직업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중은 연령이 낮아지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83년생 여성 중 혼인 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 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.5%에 달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직업을 중단하고 출산해서 아이 양육,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직업을 좀 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. 인구 동태 코트 DB 데이터베이스 DB를 최초로 서비스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출산, 청년,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 자료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통계청은 출생, 혼인, 이혼, 사망 등 4종의 통계를 모두 생산하기 시작한 8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구 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. 또 이달 말부터는 학계, 연구기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등을 대상으로 83년부터 93년생 인구 동태 코호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. 이후 2024년 이후부터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. 이런 인구 동태 이런 걸 갖다가 일반한테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. 그해 보여주면 되잖아요. 그래야 그거를 참고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
또 전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대비한 계획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자꾸 집값이 비싸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 나이는 늦어지고 집 주택 그 소유한 사람들도 플러스가 자꾸 적어진다. 자꾸 적어진다 이게. 집값이 올라니까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. 정부가 집값 집 아파트를 수십억씩 오르게 하는 그런 행정은 그건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. 그게 그런 정부는 있으나 마나요. 왜 그러냐면 집은 주택은 자기들이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주식이나 무슨 뭐 노름하듯이 투자 계획으로 개념을 해서 그걸 주택을 값이 올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. 그게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싼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지금 몇십억씩 오른다는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나라야?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이거 하는 작태지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, 늦게 해.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출산이 적어. 예? 일찍 결혼하면 두 자녀, 세 자녀도 갈 수 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하나 갖는 사람, 한 자녀 갖는 사람, 또는 아예 자녀를 안 갖는 사람이 생긴다 이게요. 그게 이제 학비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러면은 우선 사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줄인다 이게요. 그러다 보면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이 나라가 큰 앞으로 큰 고민 빠진다 이게요. 심지어 공무원도 이 나라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 갖다 채용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결혼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자녀 문제는 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전문 그 정부 정책 그 입안하는 부서 전문 기관에서는 똑똑히 좀 정신들 차려요.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당신 우리 시대만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게 누가 하냐? 전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국민들은 각자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고 당신들이 잘났으니까 당신들이 해봐라 해서 선거에서 당선시키고 그 선거 처리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.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요. 이게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 집단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. 아이고 내가 볼 때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정치라든지 해야지. 자 이게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나만 우리 집에 나만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. 이 나라에 있는 그 정부라든가 정치 집단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 집단에서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. 대비를 해야 돼요. 이 얼빠진 사람들아 정신 좀 차리고 나라 경영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더 자꾸 인구가 줄고 또 걱정 근심하고 또 고민에 많이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뭐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호주에 가서 뭐 하다가 호주에서 뭐 종전선언 그것도 부르짖고 뭐하고 하다가 거기서 뭐 아주 망신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망신당한 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거 그냥 아주 뭐 생각하기 싫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이 자꾸 늦어진다. 그리고 주택 소유가 자꾸 나이가 그 언제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40 된 사람들이 저 소유하는 집들이 이제 한 절반이 된다. 그러면 40 이제 그 이전 35세는 더 작고 30세는 더 적고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. 그 적어지는 이유는
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천정부치로 올라가니까 그냥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면 안 된다. 맨날 무슨 요즘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맨날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. 특히 저 여당에 있는 사람들 참, 아이고, 나는 그 여당에 말하기도 싫은데요. 예? 도대체가 맨날 그 무슨 후보 나오면 윤석열이 후보의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데,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대통령 후보에 대해만 얘기를 해요. 그 사람은 그 가정사예요. 대통령 무슨 저 부인이 무슨 결재권이 있어요. 무슨 그뭐 거기 저 정치하는데 바람권 있는 거예요. 뭐 하는 거예요, 그게. 그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내조. 여당의 대통령 후보, 그 후보는 지금 성남시 성남시 게이트 문제, 성남시 문제 그냥 그거 있지. 그다음에 뭐 어떤 여자하고 문제 있지. 뭐 조폭들하고 뭐 관계 문제 있지. 인허가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. 그다음에 뭐 정가 사범이나 돼 있지. 좀 후보나 제대로 선정해보고 해 그냥. 맨날 무슨 맨날 집이 후보 부인만 돼서 그냥 파고들려고 뭐 그러고 그냥. 결혼 전에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하냐고 그게. 예? 여러분들 자녀는 다 그런 거 알고 결혼합니까 그게? 에이구 참 답답한 나라, 답답한 사람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이 답답한 지경입니다. 예. 나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그 인구가 주는 문제, 거기에 대해서 취업의 문제, 그 다음에 주택 소유하는 문제, 출산 자녀 문제, 이런 문제가 연계되는 것이 자동으로 연계된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도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참말로 큰일이구만. 큰일이요.